Always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대 이우승 대표입니다. 새해 첫 방송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등학생이 처음인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성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 절대적인 비결 없으며 대학 합격에 준비를 돕고자 방송을 찍습니다. 당연히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동아리 선택입니다.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되고 그 몫을 창체 동아리 한 가지로만 평가를 받기 때문에 동아리는 반드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공 능력이나 전공 과목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이고 지식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선택은 전공에 맞춰서 혹은 진로에 맞춰서 해야 하며 계열별로 제가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요. 어문 계열의 경우는 문학과 문화 그리고 어문학이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해야 하므로 독서를 매우 중점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 계열의 경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통계를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어필과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이나 보건 계열의 경우는 실험이나 과학, 수학 어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많이 모여있는 보건 계열의 경우는 동아리 활동의 깊이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활동의 깊이 또한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과 계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만들고 발명하는 역량이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순위를 매긴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 학생들이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면접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1순위 동아리에 탈락했다면 2순위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하고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아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동아리를 찾기 전에 동아리에서 어떤 역량을 어필할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학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에서 어떤 역량을 펼쳐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주요 대학의 커리큘럼을 봐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바이오 환경과학과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바이오 환경과학과는 어떤 학과일까요? 생명과학과인가요? 아니면 환경과학과인가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요 교과의 커리큘럼을 바라보는 거죠. 일단 1학년 때 보니까 바이오 환경 과학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요. 생물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2학년 때 보니까 유기화학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고 고분자 화학에 대해서도 환경화학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실험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생명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화학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는 유기화학 그리고 고분자 화학 등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양 환경화학 등 토양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물화생지를 다 해야만 할 수 있는 학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죠. 3학년, 4학년 때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폐기물에 대해서, 수질 환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환경 과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화학에 대한 부분들도 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수질 환경과 폐기물 환경 등 환경에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해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전공 필수 역량 및 소양이란 게 있습니다. 바이오 환경과학과는 바이오과학 및 환경과학이 융복합적인 학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바이오 과학만 짤 거야 혹은 환경만 짤 거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그리고 탐구를 하는 역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학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명과학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지구과학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선택 과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 생, 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바이오 자원을 활용해서 고부가 가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수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화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저 이 학교 가려면 뭐 잘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학과 화학과 생명과 지구과학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학관에 배우는 거의 모든 교과목에 화학, 생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리 준비한다면 입학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도 잘하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학교에 가기 위해, 이 학과에 가기 위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생명에 관련된 거, 화학에 관련된 거, 그리고 실험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학교에 이름을 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들어가서 보니까 서울고가 있네요. 서울고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2022학년도로 변경을 해 놓은 다음에 여기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동아리 활동 현황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운영 현황 표를 한번 쭉쭉쭉쭉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아리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수학이랑 그 다음에 과학 중에서도 생명과 화학이 중요하니까 처음에 이제 뭐 과학 탐구부도 괜찮겠고요. 두 번째 생명과학부도 괜찮겠고 화학부도 괜찮겠죠. 그리고 나서 좀 내려가다 보니까 수학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에너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니까 요런 활동도 혹은 수학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요런 것들도 괜찮게 볼 수 있겠죠. 혹은 융합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요것 또한 괜찮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 선택을 할 때 어떤 게 좋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를 먼저 파악해 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필할 수 있는 우리 학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순서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에 앞서서 전공에 관련된 과목을 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국어, 영어, 제2외국어를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뭐 중국어나 한문 안 하시는 분들 어문계열 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상계열 볼게요.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 그리고 영어, 그 다음에 사회문제 탐구나 그에 관련된 교과 과목이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거 수학이고요. 만약에 물리학과 간다 그러면 물리 1, 물리 2, 혹은 물리학 실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보건계열 같은 경우 의치한 약수를 준비하는 친구는 사실은 다 잘해야 됩니다. 다 잘해야 되는데 혹은 뭐 간호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식품 라인이라든지 보건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생 그리고 수학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잘해 주셔야 되며 의치한 약수는 그냥 다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 1, 그 다음에 물리, 미적분, 기하 등등 정말 다 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서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점을 받아야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는가 선생님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물론 공부를 잘하는 대학교에 가는 건 맞다만 우리 학교에서 그럼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다가 대입정보 포털이라고 클릭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좀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전형평가 기준 결과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가고 싶은 대학교 아무거나 클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일단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일단은 동국대학교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해도 서류가 이렇게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요점은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보니까 서류 30%가 포함되어 있지만 한 2등급 대 중반에서 한 2등급 대 후반에서 3등급 대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하게 한 2등급 대라고 쳐보고 내가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한번 파악해 보면 일단 서울고가 있죠. 서울고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학업 성취 사항에다가 교과별 학업 성취 누르고 자 1학년 때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A가 보통 90점 이상, B가 80점 이상, C가 70점 이상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국어를 보니까 A를 받은 친구가 41%나 되네요. 이야, 이 학교 엄청 공부 많이 잘하나 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31%가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인데 그러면은 90점을 이상을 받더라도 3등급이나 4등급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국어도 한 98.7점 정도는 받아야 1, 2등급이 이 학교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가 하나 정도 틀려야지 이 학교에서 이런 등급이 나오는데 일단 이 학교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학교를 한번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 받아도 한 2등급은 정도는 뜰 수 있겠네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90점만 넘으면 그래도 2등급 턱걸이나 혹은 이제 1등급까지 바라보려면 94점, 95점까지는 받아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A의 비율이 몇 %인지, 문제는 얼마나 쉽고 어렵고 편차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학교에서 2등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91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어머님들께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학교 알림이 요거랑 대학 어디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장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해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반장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장 왜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리더십 평가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인성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남을 도왔다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공동의 과제를 얼마나 수행하고 완성해 보았니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굳이 나눔을 실천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멘토멘티적인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멘토멘티, 지식의 나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멘토든 멘티든 상관없습니다. 멘토라면은 본인의 지식을 나눠주는 우수한 학생, 멘티라면 나의 부족함을 극복해내는 학생으로 평가를 받게 될 테니까요. 반드시 멘토멘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멘토멘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조율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친구들이 꿈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는 역량이 자율활동이나 혹은 행동 특성에 드러난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모든 활동에 참여해야 하나요, 선생님? 이라고 해주셨을 때 저는 평가받을 부분에만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그리고 세특 500자씩, 그리고 행특이 500자인데요. 물론 너무 다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잠잘 시간도 부족한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만약에 이 활동이 자율활동에 들어가는 활동이야, 이 활동이 진로활동에 들어가는 활동이야 라고 한다면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입학사정관님께서 내가 어떤 진로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에서는 조금 더 깊은 투자가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 투자가 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미반영될 부분입니다. 수상 같은 경우는 나의 강점, 뭐 학업과 전공의 관심, 우수한 결과물 이런 것들이 보통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융합적 능력, 전공에 대한 관심을 어필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안 됩니다. 독서는 미반영이지만 반드시 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서가 미반영됐다고 해서 우리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책을 읽지 말라가 아닙니다. 책을 읽고 그것을 활용해 본 친구를 보통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에서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어떤 탐구 활동을 했고 그 탐구 활동을 통해서 교과서에서 호기심을 가졌던 부분들을 해결했습니다라는 느낌적으로 지식의 누적, 활동의 진실성, 독서 능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원래 나의 활동을 과정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니까 아싸 개이득이 아니라 내가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할 수 있었던 이러한 과정들, 자율동아리에서 어필할 수 있었던 융합적 능력들과 전공에 대한 관심들, 수상에서 어필할 수 있었던 나의 우수한 결과물들이 다른 이러한 활동들에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특활동, 행특에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탐구 주제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나올 텐데요.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컨설팅 하다 보면 탐구 주제 어떻게 짜야 됩니까, 선생님? 이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진로 활동에서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의 평가 부분, 즉 다양한 활동을 해봤니? 를 물어보고 있고요. 탐구력에서요.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을 통해 지식을 확장해봤니? 교과의 각종 탐구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봤니? 라고 질문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과서에서 관련된 것들의 지식을 확장하려면, 자,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으면 그것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네이버에 찾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네이버에 찾아서 내가 지식이 확장되어 봤니? 논문을 활용해 봐서 내가 더 아는 게 생겼니?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니? 를 물어보는 게 이러한 탐구력이고, 그것을 다양한 활동으로 해봤니? 라고 물어보는 게 진로 역량이라면, 우리는 전공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커리큘럼을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커리큘럼을 찾아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어떤 다양한 공부를 하는지 먼저 체크해보고, 이러한 체크를 우리가 미리 선행학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자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해 놔야겠고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요즘에 폴더블 폰 많이 나오죠. 이런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접히는가, 확률도 공부해야 되고요. 무선 통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겠고요. 운영체제와 통신, 그리고 알고리즘과 컴퓨터 구조 등을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전자에 대한 부분들,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 통신에 대한 부분들,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들,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정보 과목도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단순히 전자기학 공부해 봤어요가 아니라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연구를 했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얻었니? 까지가 우리의 생기부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공에 관련돼서 선생님이 하란 대로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서 안 받아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럴 땐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활동 선생님께 부탁드려 보는 겁니다. 교육부 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근거해서 말을 해보면 진로활동은 첫 번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한다. 두 번째, 관심 분야 및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 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도록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세 번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 활동이 우수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네 번째, 학교 교육 과정상 편성하지 않은 특기 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진로 영역에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 희망 분야와 각종 진로 검사, 진로 상담 결과 등등 진로 특성이 드러나도록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즉, 우리 학생들이 교과목 선생님께 제출하고 싶어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출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담임 선생님께 부탁해서 선생님,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이 활동을 생기부에 넣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로에 노력한 활동이라고 담임 선생님께 잘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차근차근히 저런 게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커리큘럼 등을 보면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고 이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시고 꿈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